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귀한 신간은요, 하야시 겐타로의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신간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 줄 이게 딱 느낌이 오시죠. 책 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매번 사람 때문에 아프다면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제 저는 누구 때문에 좀 서운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서운함이 그냥 꽤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 서운함 역시 내가 너무 많이 바래서 그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책을 펴들고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역시 제가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모두랑 잘 지내고 싶어서 꼭 참는 그런 성향이세요? 특히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더 도움이 이제 되실 거예요. 적당히 애쓰며 관계를 지키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 가득한 신간입니다.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제목에서도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목차를 보면요, 이미 이제 공감이 더 100배가 돼요. 1장은요, 과도한 기대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 우리가 기대해서 힘든 거죠. 그 사람한테는 사실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기대 탓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3장에는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연습, 기대하지 않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자, 4장, 기대는 줄이고 관계는 지키는 대화법. 역시 말이죠. 5장, 기대를 이용해 더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결국 이제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소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 고민하는 내용이 그대로 해답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몇 콘텐츠를 제가 이제 3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핵심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핵심은 뭔가 하면, 기대는 구체화하라 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35,000번에 달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일어나자마자 아침으로 이제 빵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오늘은 추우니까 코트 입어야지.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에 의사결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맞물려서 이제 하루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이제 기대의 분량도 이제 엄청나다는 겁니다. 날씨가 오늘은 좋았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 좀 빨리 끝났으면. 회사에서 느끼시죠? 프레젠테이션 내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잘 끝나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도 기대고, 사실 무의식적인 것도 많아요. 건강했으면,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건강했으면, 뭐 애들이 어떻게 잘 됐으면, 사고는 당하지 않았으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대치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 기대치를, 뭐가 나의 정말 그런 기대치인가, 요즘에 집착하는 기대? 수영을 잘했으면 이거예요. 그런 기대를 많이 해요. 수영이 안 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 레슨을, 젊은 친구들이랑 이제 그룹 레슨을 같이 받으니까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 젊은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그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기초 체력이 말도 못하게 제가 이제 떨어지는 편이니까, 수영하면서 이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운동을 이제 병행하려는 욕심까지 부려요. 여러분도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기대에 매달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알고 보면 인간은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대에 공생하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얘기죠. 이 기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작가가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힘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힘내라는 거냐는 개인별로 대단히 달라요. 그죠? 회사에서 선배가 이제
지나가면서 어깨를 탁 치면서 힘내 김대리 이렇게 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이 얘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응원인가 보다 이렇게 이게 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나?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막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어디서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예,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아내가 여보 가서 우유 좀 사올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응 이러면서 나가서 우유를 사왔어요. 그걸 본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거 평소에 우리가 먹는 우유 아니잖아. 그리고 한 개를 사오면 어떻게 해? 두 개가 필요하다니까? 한 개로는 모자라. 손은 왜 이렇게 작어? 뭐 이렇게. 이런 상황, 이게 남편을 구박했어요. 이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아내는 자기의 기대치를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런 브랜드의 우유를 2개 당신이 사다 줬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대치예요. 내 기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기대는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한 빠르게 말로 뱉어내고 상황과 상대방의 의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대에 배신당하는 일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대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작가는 책에서 아무리 말해도 상대는 25%, 상대에게 25%만 전달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하 직원들한테 정말 팀장으로서 막 얘기를 해도 그 내용 중에 몇 %만 기억할까? 25%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작가의 말대로라면 이제 내가 말한 거를 100% 저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될 거면 최소 4번 기대를 전달해야 그게 100%가 된다는 거죠. 한 번 말하면 알겠지 라는 생각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딱 말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이건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 관계 갈등을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기대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회사에서 기대에 관련돼서 효과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 4가지가 중요하다고 작가가 이제 코칭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애매한 정보를 피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김대리 강남 요즘 현황 좀 알아봐. 어떻게 돌아가는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남도 강남역이 다르고 이쪽에 뭐 신사동 가로수길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청담동 그 일대가 또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요즘 강남역 주변 뭐 1km, 1km, 2km, 2km 그 주변에 새로 생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영업이 눈에 띄게 주목을 받을 만큼 잘 되는 브랜드를 조사해봐. 이러면은 훨씬 더 기대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김대리 어떻게 진행할지 들어볼까요? 그럼 김대리가 제가 강남역에 가서요 이렇게 강남역 뭐 10번 출구 쪽 어디 뭐 이쪽 쪽 어디 거기 이제 강남역도 굉장히 이제 그 상권 자체가 똑같이 강남역이라고 하지만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지시하다와 맡기다를 정확히 구분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송년회 이번에 김 과장한테 한번 맡겨보자. 김 과장님 맡아서 좀 잘해봐. 이번에 맡길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맡기는 거잖아요. 잔소리 하지 말고. 아니면 송년회 김 과장이 이번에 진행하세요 라고 한 건 맡긴 게 아니라 지시한 거예요. 그죠? 그럼 지시했으면 막 참견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고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동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송년회
김 과장한테 맡길게 라고 얘기하면 김 과장이 알아서 진행하게끔 그야말로 맡겨줘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대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보고를 안 한다고 그러면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기대에 관련돼서 이제 효과적으로 그 직원들과 잘 해내기 위해서 아웃풋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활용하라고 합니다. 자, 기대 조절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법칙은 뭘까요?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1대1 면담을 통해서 이제 듣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김대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자, 회사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김대리한테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인데 김대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면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김대리의 상황을 내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치를 그야말로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물어봐서 이제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기대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갖고 가는 프로세스라고 작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모든 게 엉망이라는 오해 버리기라는 대목이 나와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나친 이렇게 일반화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일 중에서 3개만 잘못돼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일반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제 제안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오늘의 기대 목록을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런 걸 기대했는데 저녁에 이걸 냉정하게 분석하면 내 기대를 더 정밀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기대가 몇 프로 이루어졌나? 50% 이루어졌나? 30% 이루어졌나? 평균적으로 한 25% 이루어지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야말로 이제 나의 타율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가 이루어질 확률은 나 같은 경우는 30%구나.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잘 안 됐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기대했던 거에 원래 타율이 3할 때인데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 원래 타율이 3할 때인데 오늘은 기대치의 50%가 다 이루어졌어. 많은 기대가 이루어졌어. 기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의 말이나 약속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한 30%. 타인에 대한 어떤 나의 기대는 한 30% 정도 이루어져.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 기대를 다 저 사람이 그렇게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어? 30% 나쁘지 않은데? 50%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세 번째는요. 기대는 줄이고 관계는 지킨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까요? 역시 말입니다. 어느 문제나 말을 컨트롤하는 건 정말 빠지는 대목이 없죠.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기대에 휘둘리는 사람의 말버릇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자주 쓰면 기대에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이제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뭐뭐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김대리한테 이제 막 실망하는 거예요. 김대리한테 난 제대로 전달했는데 저 친구가 잘못한 거죠. 난 제대로 했는데 김대리가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이런 거. 일방적인 기대인 거죠. 이런 말도 내가 자주 쓰고 있나? 이거 뜨거라 생각하면서 이거 좀 걷어내야 되겠구나. 내가 기대에 휘둘리는 말버릇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작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뭐일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 잘 될 거야. 그 사람이라면 잘할 거야.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꼭 뭐뭐 해야 돼. 이런 거. 약속은 지켜야 해. 매출 목표가 반드시 달성돼야 돼. 이런 거. 물론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 입버릇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대에 막 이게 휘둘리는
그래서 결국 이제 부작용을 낳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가 당연해. 이런 말. 이건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뜨끔했어요. 뭐 내가 단골인데 서비스 이 정도 해주는 거 당연한 거야. 이 정도인데 당연하지. 뭐 이런 거. 세상에 당연한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실망했을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 목표를 반밖에 못 채우다니. 뭐 이런 거. 말도 안 돼. 칼퇴라니. 뭐 이런 거. 자, 오늘부터 이런 말버릇 여러분 애써서 걷어내기로 관심을 갖고 우리 이제 노력해 보시자고요. 작가가 이제 이 책에서 써놓은 말 중에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대요, 작가가. 미국에서는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없다. 왜일까? 사이가 좋지 않으면 참지 않고 바로 이혼해 버린대요. 근데 이제 이 일본 작가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관계가 좋지 않아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부부가 적지 않다. 미국이랑 일본이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왜 그래요? 서로한테 정말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제 이별해 버리는 거.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무심해도 관계를 유지하는 건 뭐예요? 자기 기대를 그만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않는 거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대한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대치를 조절하는 노력과 기술에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지 마라. 오늘의 신간이 그 기대치를 지혜롭게 조절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유쌤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